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워싱턴 정치권 내에서 다뤄질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6.8%가 급등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네. 이 국민들이 느끼는 이 3대 생활 물가, 이 평균 수치보다 더욱 가파르게 올라서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미국민 가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주거비입니다.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거비는 아시는 대로 이제 주택 모기지를 내거나 렌트비를 내는 것이고 네. 또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유틸리티 비용도 포함된 겁니다. 이게 3.8%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전국 전체 평균 그 6.8%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 같지만요. 이것도 주거비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잘 아시는 대로 주거비는 이렇게 조금 올랐더라도 상당히 오래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렌트비가 3% 올랐다는데요. 1년 만에. 한 번 오르면 내려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변동폭이 있지만은 주거비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이게 물가 급등세가 상당히 오래가고 그만큼 서민 생활고에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계 경제의 3분의 1 이상 차지하는 35%를 차지하는 주거비 급등까지 지금 나타나는 그런 미국 물가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역시 교통비입니다. 교통비에는 네.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휘발유값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들어가 있는데요. 휘발유값은 아시는 대로 1년 만에 58.1% 무시무시하게 올랐습니다. 41년 만에 최악인 것이고요. 시 기름값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값도 이제 33% 오른 데다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으로 상당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고차만 해도 1년 만에 31%, 새차 11%, 렌트카 비용까지 37.2%나 올랐기 때문에 교통비 이 부담이 아주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물가를 이제 끌어올린 그런 주범 중에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먹거리인데요. 식료품비에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로서리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식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식료품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서리 가서 식품 같은 경우는 6.4% 올랐기 때문에 전체 평균 6.8%에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지만요. 또 우리가 흔히 사 먹는 쇠고기, 고기류나 생선류 이런 걸 보면은 개별 품목으로 들어가면 또 상당히 말이 달라집니다. 소고기는 20.9%, 돼지고기는 16.8%, 닭고기까지 9.2% 올랐고요. 네. 베이컨은 21%, 햄은 10.7%, 또 생선과 달걀까지 8%씩 올랐다고 합니다. 모두 전체 평균보다는 더 많이 두 자릿수로 대부분 올랐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그만큼 급등해 있는 것이고요. 서비스 가격도 3.4% 올랐는데 이게 적은 것 같지만 14년 만에 최고치였고 호텔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워낙 밑바닥이었지만은 25.5%나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식당에 가서 먹을 때 팁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15%, 20%는 줘야만 눈치가 안 보일 정도니까 그렇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연준이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펴야 하는데 두 가지 돈줄 되기 방안인 채권 매입 종료 그리고 금리 인상을 수개월 앞당기려고 합니다.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연준이 이제 14, 15 이번 주에 이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 벌써 연방의회에 나와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네. 빨리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제 시인을 하고 두 가지 지금 돈 풀기 정책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돈줄 제기로 지금 전환을 이미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하나는 1,200억 달러씩 매달 그 채권을 매입해서 그만큼 돈을 풀어온 것인데 이거를 매달 줄여갖고 내년 6월에 종료를 시킬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내년 3월로 앞당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시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 매입 돈 풀기를 종료하는 순간부터 기준금리를 또 올릴 그런 방침을 이미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서 내년 3월달로 앞당겨진다는 얘기는 채권 매입 종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푸는 것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금리를 올리면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거든요. 걷어들이는 그런 금리 인상도 내년 3월부터는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또 내년 3월부터 또는 6월부터 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 한 해 당초 한 번 0.25포인트 올릴 거라고 봤었는데 이게 2번 내지 3번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내년 한 해는 0.5 내지 0.75포인트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우리 시중금리는 거기에 3%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저금리, 이제 값싼 돈이 싼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고 내년에는 이제 돈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는데 이게 고용이나 또는 일반 경제는 상당히 또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되는데 그만큼 지금 물가가 너무 뛰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돈줄을 바짝 조이는 긴축 재정 정책으로 이제 전환하고 그것도 속도를 빨리 하고 일정을 이제 내년 6월에서 내년 3월로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맞고 있는 것이고요. 네. 내일 모레 14, 15 회의에서 이것을 보다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보도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이 최종 확정이 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거보다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은 그야말로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이 물가 잡기에 실패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물가 정책, 물가 잡기에 대해서 미국민들이 69%나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못 믿고 있다. 그야말로 지금 69%, 70%의 압도적인 여론이 지금 백악관을 향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치탄을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니까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도 40%에 지금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의 동력을 상실한 데다가 또 실질적으로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민주당만의 상원에서 50명의 결집으로 독자 가결하려면 한 명도 이탈해서는 안 되는데 역시 조 맨신 상원의원은 이미 물가 인상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2조 달러를 다시 또 투입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물가가 내려갈 때는 그런 조짐이 나올 때까지 지연을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전략적 포즈라고 합니다. 네. 전략적으로도 일단 중지를 시키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한 주장에 맞서서 일반 강행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명만 이탈해도 안 되는데 조맨신 상원의원이나 또 시네마 상원의원 같은 중도파들만 해도 한 1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이들이 다 모두 반기를 들면 당연히 이 독자 가결도 할 수가 없어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아마 올해 안에 확정하기가 지금 하원은 가결됐는데 상원에서는 아직 안 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상원에서 가결되면 법안 내용이 약간 달라져서 연말 안에 하원에서 재가결을 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지금 시간도 없고 분위기가 이 민주당 내 결집도 안 되는 데다가 또 상원 입법고문의 판정도 아직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강행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못 되어서 결국 물가 급등 때문에 이것이 좌초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공화당 쪽에서 또 해서 CBO라는 초당적 이제 예산기구인 CBO 의회 예산국에서 보니까 지금 민주당 하원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속임수 숫자를 많이 제시를 하는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까지 따지고 들면은 그야말로 또 이제 상원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은 내년 초로 연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규모도 물가 급등이 아주 수그러들지 않는 한 이 총규모도 다시 축소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은 이거는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피크 절정에 지금 도달해서 조금 내년에는 낮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누구도 지금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물가에 따라서 그런 바이든 대통령 어젠다도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